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 이항분포. 요 이항분포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확률 변수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확률 변수의 종류가 딱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이산하고 뭐야? 이산하고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해당하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항분포라는 놈은. 요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그런 좀 특이한 놈인데, 그러니까 특별한 놈인데, 뭐냐면 이산 확률 변수의 그 확률 질량 함수 있잖아. 확률 질량 함수가 NCX에 P의 X제곱에 1마 P의 N-X제곱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를 거고, 그리고 기호로는 X의 B, N, P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항분포의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요 식이 뭐야, 이게? 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라고?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뒤에 배웠잖아. 이항정리랑 연관이 있긴 한데, 근데 이항정리라기보단 좀 더 정확하게 뭐야? 우리 조건부에서 배웠잖아. 뭐야, 이거? 너 이름을 다 모르냐, 왜? 이게 뭐야, 이름이? 조건부 확률에서 배웠잖아. 이름이 뭔데, 이거? 이항정리는 그 앞에서 했지. 확률 전에. 그거랑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거 말고. 이름 있잖아, 이거. 그래. 대한 독립. 그지? 독립시행 있다, 독립시행. 맞지? 독립시행.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일 때, 그때를 우리가 특별히 이항분포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때는 기호로 BN, P라는 기호를 쓸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N이라는 거는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원래 독립시행이라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그런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한 그 시행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 요 P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행했을 때 나오는 어떤 사건 A에 대한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자, 우리 동전이 있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해보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시행 자체가 이제 뭐야? 이게 무슨 시행이야, 이게 지금? 동전 두 개를 던졌으니까. 이게 독립 시행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를 내가 써보면 Px는 X, 얘가 ECX에 앞뒤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제곱,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이렇게 쓰여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독립시행이잖아. 그러니까 이랬을 때, 이렇게 독립시행이 나왔을 때 이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기호로는 B에 몇 컴마 몇이라 쓰겠어? 몇 컴마 몇? 시행횟수 2 컴마, 그리고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겠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쓴다고. 됐지?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이산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그려보면, 표 그리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해봤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미친놈아.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이항분포라는 기호. 됐어? 됐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평균하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거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게 곱하고 더하는 걸로 평균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아? 근데 굳이 이거를 또 왜 배우냐면, 잘 봐.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동전 2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동전 100개를 던졌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나 봐. 이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똑같이 X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이때 확률 질량 함수의 식은
100C x의 2분의 1의 x제곱이 아니라 이거 제곱이지. 100제곱이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00까지가 있을 거고. 됐어? 그치? 그럼 이걸 기호로는 우리가 b 100,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기호로 쓴다면 이것도 독립시행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확률, 그 이산확률 분포 표를 그려서 해보면 0, 1 쭉 가서 이제 100이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여기서 요 하나, 요 0일 때 확률 하나만 써보면 이 0일 확률은 100C 0의 2분의 1의 100제곱일 거란 말이야. 맞지? 그리고 1일 확률은 당연히 100C 1의 하나 더 써볼까? 100C 1의 2분의 1의 100제곱일 거고 이런 식으로 확률이 쭉 쓰이겠지. 맞아? 여기서 평균 구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2분의 1의 100제곱을 할 수 있어? 이거 다 계산할 때쯤엔 넌 이미 100골이 돼 있을 텐데. 불가능하잖아. 그지? 안 되잖아. 이거 하나만 계산한다고 해도 무시무시한데 이걸 다 곱하고 더해야 돼, 평균은. 되겠어, 이게? 안 된다고. 맞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게 이렇게 이제 기호로 만들어 놓고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얘네들이 만들어냈어. 수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야 그래서? 평균은 5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곱하면 나온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을 너네도 외워서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할 거야. 됐지? 요거는 그냥 하면 돼.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독립시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시행 횟수가 되게 좀 크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공식을 만든 게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그 다음 분산 공식은 뭐냐면 이거 곱하고 나서 이거 여사건의 확률이 얼마야? 얘 여사건 확률도 2분의 1이지. 그것까지 3개 곱하면 돼. 그래서 NPQ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곱하면 25가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표준 편차야 뭐 그냥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이 평균 구하는 공식은 자, 이항분포에서 평균 공식은 NP라고 하고 분산 공식은 NPQ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당연히 Q는 이제 P의 여사건이라서 1-P라고 얘기할 거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NPQ로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요게 좀 추가된 거야. 요거 잘 외워서 써먹으면 돼. 별거 없지? 공식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해서 외워서 계산만 잘 해주면 되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거 그 증명하는 것도 해주긴 했거든. 이 평균이 왜 이렇게 나오고 이 분산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표준 편차야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도 옛날에 했었는데 평균은 그냥저냥 좀 할만하거든. 근데 이제 분산을 증명을 할 때 거의 칠판에 한 반판은 더 써야 되거든. 이게 되게 좀 복잡해. 엄청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전에 하다가 애들이 다 멍 때리는 것 같아갖고 딱히 별로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요즘은 안 해. 그냥 외워. 알았지? 별로 쓸모도 없어.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도 없고 어차피. 그래서 그냥 공식만 잘 써먹으면 돼 그냥. 알았지? 그래서 이 공식을 증명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 이항 정리 있잖아. 그거를 좀 이제 섞어서 이제 증명을 하는데 근데 별로 의미 없어. 그냥 잘 외워서 써먹기만 하면 돼. 알았지? 자, 요게 이항 분포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요것도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자, 여기서 되게 길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을 좀 해주자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p x-n분의 n분의 x 마이너스 p 절대값이 h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기호로 다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n분의 x라는 거는 일단 p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p는 그냥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적 확률. 그리고 n분의 x라는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통계적 확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시행해본 시행 횟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이건 통계적 확률이잖아.
그럼 여기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을 빼고 나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이거는 이제 수학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 차이가 자 여기 다시 H라는 게 또 있지. H라는 거는 충분히 작은 양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충분히 작은 양수라는 거는 진짜 겁나 작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0.0이 한 10억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 이런 느낌. 엄청 작은 양수란 얘기야.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엄청 작은 양수보다 더 작다는 건 무슨 말이야?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거의 없다는 얘기지. 차이가 없을 확률이 1이다라는 얘기야. 확률이 1이다라는 건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그 전제가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말하는 무한은 진짜 엄청나게 무한이다라고 우리가 배운 무한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충분히 크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은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이론적인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얘는 내가 직접 해보는 걸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시행 횟수가 많을수록 이거랑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지. 이게 큰 수의 법칙이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이해해주면 돼. 자, 요거 가지고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일단 이항분포는 요 정도고 대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자. 58번부터 보자. 자, 요 이항분포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은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땐 다 이항분포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이항분포가 이렇게 따른데 자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립시행을 몇 번 한 거야 얘가? 몇 번? 7번 했지 그지? 그리고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얘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 그지? 이렇게까지만 알 수 있는 거지. 이때 x가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래. 자 이항분포는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이라고. 맞아? 독립시행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오는 횟수가 보통이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항상 0부터 7까지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3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거는 0, 1, 2의 확률을 다 더하라는 얘기지. 됐어? 그럼 x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돼? x가 0일 확률 시행횟수 7번 7 C0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 2분의 1 여사건도 2분의 1이니까 7제곱 그 다음은 x가 1일 확률은 7C1의 2분의 1의 7제곱 그 다음은 2일 확률은 7C2의 2분의 1의 7제곱이 되겠지. 요거 계산하라고. 됐어? 그래서 계산 뭐 해보면 128분의 1 더하기 7 더하기 얼마냐? 21인가? 128분의 29 뭐 이렇게 나오겠네. 뭐 이게 답이겠지. 그 다음에 61. 자, 한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0.2인 야구 선수가 10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친 횟수를 x라고 한대. 이때 x가 9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안타를 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며. 일단 기본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0번의 타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10번의 독립시행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너네가 아 이건 이항분포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뭐 여기서 굳이 기호를 써보자면 확률 변수 x는 시행횟수 10번에 안타를 칠 확률이 0.2니까 5분의 1이란 얘기거든. 요 상황에서 우리가 x가 9 이하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0까지일 텐데 그럼 이걸 생으로 구하는 게 쉽겠어? 반대가 쉽겠어? 반대가 쉽겠지. 그치? 그래서 여사건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지. 전체에서 x가 10일 확률만 빼주면 되지. 그러면 10c 10에 5분의 1의 10제곱이라는 얘기 아니야? 맞지? 5분의 4는 0제곱이고 굳이 써보자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 빼기 다 1이라서 그냥 5분의 1의 10제곱만 나오겠지. 계산은 안 되니까 보기에 있는 거는 4번인가? 4번이겠네. 됐지?
그 다음 65.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6일 때 x제곱의 평균을 구하래. 자, 평균 구하는 공식은 np라고 했지, np. 그러니까 15p가 평균이야. 얘가 근데 6이래. 그래서 p는 5분의 2가 나오지. 확률도 구했네. 그지?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분산에 들어가 있잖아.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이제 분산이니까 여기서 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지. 자, 분산 같은 경우는 얼마야? 분산 공식이 뭐였냐면 npq였거든. 여기서 np까지가 평균이잖아. 맞지? 그럼 평균이 지금 6이니까 q는 이거의 여사건이잖아. 그래서 5분의 18인가 나오지. 맞나? 5분의 3 곱하기 6이니까. 그렇지. 5분의 18. 그리고 평균은 6. 아이고. 요걸 찾고 있는 거지. 얘는 x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이 6이니까 36이겠지. 그래서 얘 이항만 하면 되지. 그럼 x제곱의 평균은 5분의 얼마? 통분하면 얼마냐? 5, 6, 30에 5, 3, 180, 198인가 나오네. 더하니까. 맞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어렵지 않은 문제지. 그 다음 57, 71.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회 반복할 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 이때 x의 평균을 구하래. 이것도 독립시행이지. 맞지? 동전을 지금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 자체도 독립시행인데 그걸 4번이나 반복했으니까 독립시행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은 x가 이항분포를 따를 테니까 기호로 좀 써보면 시행 횟수 4번에다가 얘가 원하는 사건은 앞면 2개, 뒷면 2개가 나올 확률이잖아. 맞지? 그거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 동전 4개 던졌을 때 앞면 2개, 뒷면 2개 나올 확률. 이거 자체도 뭐야? 이거 자체도 독립시행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4시 2에 앞면 2번에 뒷면 2번. 근데 앞면, 뒷면 어차피 확률 똑같으니까 그냥 4제곱 쓰면 되지. 맞아.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8분의 3이지, 그지? 그래서 앞면, 뒷면 2개씩 나올 확률은 8분의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됐지?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하라고. 평균 뭐야? 둘이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3이지. 됐어? 간단하지? 그리고 너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생략을 하는 게 되게 많거든. 이쪽에서 특히. 나중에는 요 x도 생략하고 요 b도 생략해서 이렇게 막 순서상으로 쓰는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틀린 애들을 좀 봤어. 내가 많이 좀 봤어. 생략하지 마 웬만하면. 왜냐면 이렇게 이게 한 문제에서 그냥 요거 이항분포 하나만 나오면 사실 틀릴 일은 없거든. 근데 이제 한 문제에서 확률 변수가 하나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항분포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정규분포 이따 할 건데 정규분포도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생략하면 좀 너네가 헷갈린다. 맞지? 생략하지 마. 그 다음에 그치? 그 다음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그 연속 확률 변수 쪽에 있는 애야. 앞에서 했던 그 이항분포랑 조금 결이 비슷하긴 한데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 요게 fx가 어떤 특정한 식을 만족을 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그 fx 식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다음 2에 2 시그마 제곱 분의 마이너스 복잡하지 x 마이너스 m의 제곱. 너네 이 배웠지 지금? 그치? 그래서 요 함수를 만족할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인데 이걸 만족할 때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라고 하고 기호로는 n이라고 쓸 거야. n. 그리고 m, 시그마 제곱을 쓰는데 여기서 m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평균 앞에서 했던 것처럼 평균이고 여기는 분산이야. 시그마 제곱이니까 분산을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걸 표현할 때 보통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정규 분포가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25라고 한다면 25로 쓰는 게 아니라 5의 제곱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식이 별로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얘가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 나도 안 외웠어 이거. 굳이 알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식이 아니라 이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로 그려지는 그래프 있거든. 그 그래프만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 이 식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정규분포, 자꾸 헛소리 하네.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종 모양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요 가운데 대칭축이 하나 존재해. 요 대칭축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요것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돼. 됐지? 식은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 몇 가지만 좀 써보면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이제 fx가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지. 제일 높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최대인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막 중요한 특징은 아니야.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하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그래프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실수를 정의역으로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x는 m. 얘가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겠지, 지금 같은 경우. 대칭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x는 m.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라는 거. 요게 좀 중요하다. 이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 x는 m에 따라서 이제 얘가 위치가 좀 달라지겠지. m 값이 뭐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작아질수록 왼쪽으로 간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굳이 써보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얼마겠어? 전체 넓이 얼마? 확률 밀도함수잖아, 그지? 전체 넓이 얼마겠어? 1이겠지. 1. 맞지?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거. 1이잖아, 그지? 1이야, 1.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자, 요것도 중요한 특징인데 시그마가 클수록 시그마가 뭐야? 시그마는 표준 편차 얘기하는 거지, 그지?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클수록 이 그래프의 높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낮아짐. 그리고 시그마가 작을수록 높이는 높아진다. 높이가 높아짐. 요거 좀 중요한 특징이야. 그러니까 요 표준 편차가 이 정규 분포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그 어떤 두 개의 표준 편차가 아까 두 정규 분포의 표준 편차가 같다면 그 두 그래프는 이제 모양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완벽하게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준 편차가 모양에 그 영향을 주는 놈인데 그럼 이거의 지금 높이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던 게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뭐하다고 했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자료가 평균 근처에 뭐야? 많이 몰려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했었는데 그거랑 같은 거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또 다른 정규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평균 근처에 자료가 몰려있다는 얘기는 평균 근처에 대한 그 확률도 커진다는 얘기지. 자료가 많으니까. 맞아? 그래서 뭐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평균 근처에 좀 이제 잡아놓고 이만큼에 대한 이제 확률을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면적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 그래프, 1번 그래프에 대한 면적하고 그리고 2번 그래프에 대한 면적 같은 범위에서 누가 더 크냐? 2번이 크지? 맞지? 2번이 크다는 건 1번이랑 비교했을 때 평균 근처에 자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자료가 더 많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겠지. 맞아? 그러니까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했어 뭔 말이지? 됐지? 그래서 요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사실 3번하고 5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4번도 중요한데 3번, 그래 3, 4, 5가 제일 중요해.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서. 알았지? 그래서 요 특징들 잘 기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보통 확률을 구하는 작업을 좀 할 거거든. 앞에서 우리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은 못 한다고 했잖아. 정적분이 빠져갖고. 맞지? 그러다 보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다 알려줘. 문제에서. 다 알려줄 거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확률을 구할 거야.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이 정규분포라는 거는, 이 정규분포의 그거부터 좀 얘기해 볼게. 정규분포가 뭐냐면, 우리 그냥 흔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이제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다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정규분포 자체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학생들의 이제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키라는 거는, 이 확률 변수는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연속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어떤 남학생들의 이제 키의 평균을 175라고 하잖아? 그러면 175 근처에 당연히 많이 몰려 있겠지, 자료가. 맞아? 여기 있는 애들은 보통 뭐겠어? 키가 한 30cm 정도 되는 애들이 있겠지. 거의 없잖아. 그치? 면적이 많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확률이 적다는 얘기고 자료도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런 애들 많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이쪽에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야, 평균 근처에. 그치? 그럼 이런 애들은 뭐야? 키가 한 5m 되는 애들이겠지. 이런 애들 많이 없잖아. 많이 없지. 5m가 있나? 5m, 내가 기네스북 기록에서 5m를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있긴 하잖아. 없나? 있긴 할 거야. 있겠지. 살다 보면 있겠지, 그치? 아무튼 이런 애들 많이 없잖아, 근데. 맞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상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저 살면서 이게 겪는 그런 자연 현상들 있잖아. 그런 대부분이 다 이런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키도 그렇고, 몸무게 같은 것도 마찬가지. 남학생 보통 몸무게 평균이 얼마지? 내가 평균이 아니니까 모르겠네. 한 75라고 치면 나는 한 이쪽에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이해하냐고 말인지?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이제 확률을 구하려면, 만약에 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180부터 190까지 이만큼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싶어. 어느 정도 되는지 확률을 좀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야 확률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어찌됐건 곡선이다 보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180부터 190까지 저기 앞에서 써놨던 저 식 있지? 저 식을 적분을 해야 돼. 무시무시하지. 그지? 적분 자체도 무시무시한데 숫자도 무시무시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수학자들이 만든 게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 표준 정규분포. 자, 이거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 계산이 힘드니까, 매번 이렇게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요거를 조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정규분포가 있어. 그게 표준 정규분포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그러면. 그럼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는 뭐냐면, 표준 정규분포는 보통 우리가 기호로는 Z로 많이 사용하는데, 얘도 어찌됐건 정규분포라서 이제 N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 얘는 평균이 0이면서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찬가지 어찌됐건 정규분포다 보니까 이렇게 종 모양이 나오긴 한단 말이야. 가운데가 0이고 평균이니까. 오케이? 요런 그래프인데, 여기에서도 어찌됐건 이제 확률을 구하려면 당연히 또 이 정적분을 또 해야 되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정적분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걸 수학자들이 전부 다 해놨어. 미리 계산을 다 해놨어. 그렇게 해서 만든 표가 표준 정규분포 표라는 게 있어. 표준 정규 분포 표. 요게 있어.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너네 책 맨 뒤에 다 펴봐봐 한번. 맨 뒤에 한번 펴봐. 거기에 뭐가 있어? 표가 있지, 그치?
그게 표준 정규분포 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 수학자들이 다 이미 계산을 해놓은 표야. 우리는 그걸 보고 골라서, 그러니까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값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그걸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했냐, 뭔 말인지? 됐지? 안 나와 있냐, 거기? 제곱근표 나와 있냐? 아니잖아. 그치? 표준정규분포표 나왔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규분포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종류가. 키도 있을 거고, 몸무게도 있을 거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마다 이제 단위도 다 다르고, 숫자도 다 다르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너무 빡시니까 이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걸로 바꿔서 키든 몸무게든 뭐든 간에 이걸로 다 바꿔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표를 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너네 우리나라 그 화폐 단위가 원이잖아. 100원 뭐 이렇게 쓰잖아. 그치? 미국은 뭘 쓰냐? 미국은 달러를 쓰잖아. 그치? 100달러 뭐 이렇게. 일본은 뭐 쓰지? 일본 뭐 쓰냐? N이지, N. 그치? 엔화잖아, 엔화. 그리고 중국은 위안이라는 걸 쓰잖아. 맞아? 다 같아, 이게? 100원하고 100달러하고 100엔하고 100위안이 가치가 다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그냥 화폐로 통합을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됐어? 하나의 화폐로 다 이제 치환을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바꾸는 과정은 조금 이따가 해보고, 일단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몇 개만 좀 해볼게. 그러니까 진짜 계산 별거 없어. 어딨냐?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나와.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제 표를 하나 주어주고 여기서 이제 저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 저기서 보면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거든. 그럼 봐봐. 적당히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다고 하면 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1.5는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넓이를 찾고 싶은 거야. 근데 이제 이 표준정규분포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0에서부터 양수값까지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반쪽짜리만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음수 쪽은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0부터, 항상 표는 0부터 양수값까지만 나와 있어.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0부터 1.5까지의 이만큼의 확률을 찾는 거야, 표에서. 얼마야? 0.433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우린 찾고 있는 게 마이너스 1.5부터 요까지니까 이거에 몇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2배 하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만큼의 확률은 0.8664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진짜 별거 없지. 너네가 뭐 적분을 해서 뭔가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표 보고 하는 거야. 표 보고. 진짜 별거 없어. 그 다음에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 39번 1.5부터 2까지래. 1.5가 여기 있고 한 2가 이쯤에 있다고 해봐. 내가 요만큼의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표에 나와 있는 건 0부터 양수값까지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0부터 시작해서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어디까지를 빼주면 돼? 1.5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만큼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냐?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확률에서 0부터 1.5까지를 빼면 이만큼이 나오잖아. 됐어? 그렇게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얼만데? 2.0 나와 있잖아. 0.4772란 얘기지. 여기서 1.5까지 확률 0.4332를 빼주면 된다고. 그럼 빼버리면 0. 얼마? 0.044가 나오겠네. 그치? 이런 계산만 해주면 돼. 별거 없지? 그치? 재밌네. 또 해볼까? 1.75 이하래. 1.75 이하. 자, 이번엔 1.75. 1.75 이하. 1.75라는 건 여기쯤에 있다고 해볼게, 그냥. 그럼 1.75 이하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왼쪽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봐봐. 우리 아까 했던 특징 중에 이 X축이랑 Z축이랑 이 그래프랑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 면적은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서부터 반띵은 얼마겠어? 요 딱 반쪽짜리는 얼마야?
확률이 0.5겠지. 그치? 0.5에다가 0부터 1.75까지의 확률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럼 1.75가 얼마로 나와 있어? 0.4599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더하면 0. 얼마겠어? 0.5 더하니까 9599라고 나오겠지. 요렇게. 됐어? 쉽지? 요렇게 계산하면 돼. 요것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1.25 요것도 재밌겠다. 마이너스 1.25도 한번 해볼게. 저 훼손이 좀 됐으니까 다시 그려보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25는 여기야. 여기 이하니까 이만큼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표를 이용하려면 양수값 쪽으로 이제 이걸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반대편에 1.25가 있고 이만큼의 확률이랑 같겠지 얘가. 맞아? 그럼 이만큼의 확률은 요 반띵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0.5에서 1.25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돼. 0.3944를 빼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0.1056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쉽지? 쉬워 되게. 어렵지 않아. 이렇게 대칭성하고 그리고 이제 뭐냐? 면적이 1이라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단순히 확률을 구하라고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그 확률이 나왔을 때 만족하는 그 미지수 값을 구하라는 문제도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이런 건 너네가 이제 좀 유추를 하는 거야. 유추. 자, Z가 이렇게 있고 자, Z가 A 이상일 확률이 0.3085라고 나와 있거든. 맞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 확률이 0.5보다 커 작아? 0.5보다? 얘가 커 작아? 0.5보다 작잖아. 맞지? 근데 Z가 A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A가 어디 있겠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어? A가 만약에 왼쪽에 있다고 하면 Z가 A 이상일 확률은 이만큼일 거 아니야. 그럼 0.5보다 크겠어? 작겠어?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이 0.3085니까 그러면 표를 또 이용하려면 0부터 양수값까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만큼의 확률은 0.1915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맞아? 더해서 0.5니까 0.5 빼는 거지. 그럼 0.1915를 보면 요 놈이 있네. 0.5네 0.5. 그지? 그러니까 이 A 값은 0.5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뭐 저거 하나만 더 해볼게 이제. A가 마찬가지 Z가 A 이하일 확률이 0.977이야. 0.5보다 크잖아. 그럼 A가 어디 있겠어? 0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이쯤에 있겠지. 여기라고 해봐. 그럼 이만큼이 0.977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또 0.5잖아. 그치? 그럼 요만큼이 0.477이라는 얘기잖아. 477이 이렇게. 그럼 0.477이가 되는 게 2가 있지. 2. 그치? 그럼 이때 A 값은 2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하면 돼. 별거 없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의 정규분포, 되게 다양한 종류의 정규분포들을 이렇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표준화라고 얘기할 거야. 표준화. 표준 정규분포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준화의 공식은 Z가 시그마분의 X-M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공식이야. 이걸로 다 바꿔주면 돼.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어떤 정규분포가 10,5의 제곱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게. 이런 정규분포가 있어. 여기서 내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X가 5 이상 15 이하일 확률을 찾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근데 얘는 이거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가운데가 10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5부터 15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 여기서 구하려면 당연히 정적분을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테그랄 5부터 15까지 fx, dx를 계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못하니까 이거를, 그지? 이걸 못하니까 얘를 표준화를 시키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로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Z로 바꿔주는 거지. 0,1로 1의 제곱으로. 그러면 이제 이 표준화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편차, 그러니까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이 부등식에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빼. 그리고 표준편차로 나눠줘.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X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고 얘도 15에서 평균 빼고 표준편차로 나눠주고 이렇게 다 바꿔주는 거지. 부등식이니까 전체적으로 10 빼고 5 나눠도 방향이 바뀌진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등식 그냥 성질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이제 Z로 바뀌는 거야. 얘가 바뀌면서 Z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얘 계산하면 1 나오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과 같다는 얘기지, 이게. 오케이? 그래서 표준정규분포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과 저놈이 같으니까 우리는 표를 보고 요거를 찾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을. 오케이? 그럼 아마 0부터 1까지가 0.343인가 나올 거야, 아마. 안 나와 있네. 그러면 이거에 2배만 하면 되니까 0.6826으로 답을 쓰면 되겠지. 됐어? 요런 게 표준화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래서 저 표준화 공식만 잘 외워서 바꿔준 다음에 표 보고 계산하면 돼. 됐지? 요게 다야. 요거는 좀 이따 하자. 요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관계는 좀 이따 할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 대표 문제 풀어볼게. 5번부터 한번 해볼게. 77 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 자, 할 때는 하나씩 해보자. 기억부터 보자.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정규분포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가운데는 평균. 자, 기억은 x1이 x2보다 작을 때 px1, x가 x1 이상, x2 이하일 확률은 x가 x1 이하일 확률에서 x가 x2 이하일 확률을 뺀다. 이렇게 구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x1과 x2가 대소가 나와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잡아볼게. 여기 x1이라고 해봐. 여기 x2라고 해봐. 그럼 내가 찾고 있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맞냐 이게? 안 맞지? x1 이하일 확률은 여기고 그 다음 x2 이하일 확률은 맞는데? 그치? 맞는 거 아니야? 아, 거꾸로네. 안 맞네? 그치? 여기니까 거꾸로 빼야지. 여기서 여길 빼야 맞겠지. 그치? 그래야 저기 노란색 색칠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니은 x가 m 이하일 확률과 x가 m 이상일 확률은 0.5로 같대. 어때? 맞는 말이지. 반띵 얘기하는 거 반띵. 0.5 맞아. 그 다음 디귿 x가 a 이하일 확률과 x가 a 이상일 확률은 더하면 1이 나온다 라는 건데 그냥 a를 적당히 아무데나 잡았을 때 a 이하일 확률과 a 이상일 확률 다 더하면 전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1이 맞겠지. 디귿은 참이겠지. 됐어?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말이지. 그 다음 82.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게 이제 오른쪽 표랑 같대. 이렇게 이때 x가 정규분포를 지금 평균 60에 표준편차 3의 제곱을 따르고 있대. 표준편차 3. 요걸 이용해서 요 표를 이용해서 57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거든.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표준 정규분포 표랑 다르지. 거기선 Z였잖아. 근데 이건 X란 말이야. 이건 뭐냐면 수학자들이 그 표준 정규분포 표를 만들기 전에 그 전에 뭘 했었냐면 한 가지 특징을 하나 좀 발견했어. 정규분포의 특징을 하나 발견했었는데 모든 정규분포에는 평균하고 표준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모든 정규분포에 평균, 표준편차가 다 있는데 어떤 특징을 발견했냐면
평균의 표준 편차의 1배를 한 값, 요만큼의 확률이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발견했어. 이게 키든 몸무게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평균에서 평균의 표준 편차를 더한 것만큼 요 간격에 대한 그 확률이 항상 같다라는 거를 발견을 한 게 있어. 근데 이게 이제 표준 편차를 그냥 단순히 더한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K배를 했을 때 표준 편차의 K배 한 값을 더했을 때 그 간격만큼의 확률이 일정하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걸 토대로 만든 표가 이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기 전이었어, 이게. 됐지? 그 사이에. 그래서 그나마 좀 이걸로 좀 이렇게 그 계산식을 조금 줄여보고자 한 거지. 이런 특징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K배만큼의 표현을 해서 이 값을 찾아라 이런 말인데. 그럼 지금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란 말이야. 그럼 요 57이라는 건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뺀 거라고 쓸 수 있고 66이라는 거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를 해서 더한 거다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요 표랑 같이 해서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가 평균의 표준 편차 2배 그리고 여기가 평균의 표준 편차 1배 뺀 거, 그치? 요만큼 이만큼을 찾아라 이런 말이야. 됐어? 그러면 요 부분은 어때? 이 부분은 얼마로 나와 있어 표에? 0. 얼마? 4772로 나와 있지. 그치?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떨어진 요만큼의 면적이. 그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서부터 오른쪽 값만 나와 있어 표 자체가. 표준 정규분포표랑 똑같이. 그러면 이 부분은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과 같겠지. 맞지? 그러니까 0.3413이랑 같네. 그래서 이 둘이 더하란 얘기야. 더하면 얼마? 5818인가 나오겠네. 0.8185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요게 답이야.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86. 얘도 마찬가지네. 얘도 지금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K배만큼 떨어진 표가 나와 있지.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저 확률을 찾아라라는 건데 지금 확률을 찾는 게 아니라 확률에 저 해당하는 미지수를 찾아라라고 나와 있네. 정규분포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이제 x가 a 이하일 확률이 0.1587이 나온대. 요때 이제 a 값을 구해라 뭐 이런 건데 자 이것도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가운데가 평균 53일 거고 그리고 a는 당연히 이쪽쯤에 있겠지. 확률이 0.5보다 작으니까. 맞지? 그럼 0.1587 요만큼이 0.1587이라고 나온 거거든. 그러면 이만큼은 얼마야? A서부터 53까지 0.3413이라고 나오겠지. 맞지? 그럼 0.3413이 되는 애가 누군데? M 플러스 시그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M에서부터 시그마까지 그러니까 M 플러스 시그마면 60이겠네. 그치? 60까지 이만큼이 0.3413이란 얘기야. 그러면 요만큼 M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만큼이었으니까 7만큼이지. 표준편차 7이라서.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7이겠지. 맞지? 좌우 대칭이니까. 그럼 결국 A 값은 얼마란 얘기야? 46이란 얘기겠지. 됐어? 그 다음에 89번. 자, 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규분포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함부로 좀 생략을 하고 그러면 너네가 좀 헷갈려. 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따른대. 이때 이제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을 때 k 값을 구하래.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수학자들이 만든 이유가 계산을 쉽게 하는 그 용도도 있긴 한데 두 개 이상의 정규분포를 한 공간에서 비교를 하기 위한 용도도 있어.
지금 같은 경우 x랑 y가 다른 확률 변수잖아. 뭐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이게 이제 비교가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둘을 표준 정규분포로 다 치환을 하게 되면 한 공간에서 이제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도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 지금 다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 줄 건데 그럼 표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평균을 빼고 각각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12에서 평균이 10이니까 10 빼주고 표준 편차 2로 나눠준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얘는 그냥 기호로 바로 쓰면 돼. 매번 또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16에서 평균 빼고 2로 나눠줘. 표준 편차. 마찬가지 y도 똑같이 24에서 평균 20 빼고 4로 나눠주면 되고 z에 그 다음 k에서 20 빼고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거 계산해보면 z가 1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일 확률로 나올 거고 얘도 계산하면 z가 1 이상 4분의 k-20 이하일 확률이 나오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겠어? 요게 3이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k-20은 12가 돼야 되니까 k 값은 3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됐어? 그 다음 92.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저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 자, 이게 너네가 보통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40에 표준 편차 10이잖아. 그리고 이제 표를 보고 표준화해서 이제 표를 보고 계산해주면 되는데 자, 바로 해볼게. 35에서 평균 40 빼고 10 나눠주면 되고 얘도 이제 55에서 평균 40 빼고 10 나눠주면 되겠지. 얼마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0.5가 나오나? 그리고 얘는 1.5 나오지. 그래서 이 확률 구하라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마이너스 0.5에서부터 1.5까지 요만큼 확률. 얼마야? 뭐랑 뭐 더하면 돼? 0.1915하고 0.433이 더하면 되지. 그치? 요거 더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얼마 나오냐? 7426인가? 6247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지?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가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 그냥 정규분포라고 대놓고 나와. 그래서 이항분포보다는 조금 더 뭐 쉽다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지. 얘가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그런 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정규분포라고 나와 있지. 45,5의 제곱으로. 그래서 표를 이용해서 저 만족하는 A 값을 찾으래. 뭐 이것도 표준화를 좀 해볼게. 그럼 40에서 45 빼고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A-45 나누기 5가 되겠지. 얘가 0.84를 만족을 한대. 자, 그럼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라고 나와 있거든. 마이너스 1부터. 얘는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0보다 좀 오른쪽쯤에 있겠지. 확률이 좀 0.84로 좀 크니까. 요렇게. 그러면 이 부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은 0.3413이야. 그러면 이 부분 0부터 별까지는 얼마겠어? 0. 얼마냐? 0. 얼마냐? 7, 8 아닌데? 얼마 나오냐? 7, 8 4987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더하면은 나오잖아. 14, 8 맞지? 이렇게 4987이겠지. 4987이 누군데? 3.0이지, 그지? 그러니까 A값이 아니라 요 별이 3.0이란 얘기야. 3. 그래서 만족하는 A값은 A-45가 15니까 A값은 6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간단하지? 다음 600번. 자, A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이 67점이고 표준편차가
4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확률 변수가 학생들의 점수가 되겠지. 자, 이때 이제 X 65점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충 수업을 하려고 한대. 이때 A 고등학교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이 표를 이용해서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X라는 점수가 65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지. 맞지?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잘 읽어주면 돼. 그럼 요걸 이제 표준화해서 구해주면 되지. 65에서 67 빼고 4 나눠주면 마이너스 0.5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거는 표준정규 이렇게 작아졌냐?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마이너스 0.5라는 거는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거 이하니까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0.5, 0.5까지 딱 0에서 0.5까지가 0.19의 확률이니까 이만큼은 0.31로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0.31이 보충 수업을 받을 확률이 된다. 그 다음 605번.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이 65kg래. 자, 이것도 정규분포 65, 표준 편차가 7이라고 나왔네. 이렇게. 자, 이렇게 따르고 있대, 정규분포를. 자, 표를 이용해서 몸무게가 54.5 이상, 68.5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뭐 표준화 해주면 되지, 똑같이. 그럼 54.5에서 65 빼고 7 나눌 거야. 얼마야? 얼마냐? 54.5에서 65 빼면 얼만데? 10.5인가? 그치? 마이너스 10.5네. 그거 7로 나누면 얼만데? 마이너스 3.5겠지. 미친놈아. 1.5겠지. 맞지?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68.5에서 65 빼고 7 나눠. 0.5겠네. 그치?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5부터 0.5까지니까 요만큼의 확률 찾으란 얘기잖아. 그럼 이놈은 지금 0.19하고 0.43을 더하면 되니까 0.62로 나오겠지. 별거 없지? 쉽다. 자, 그리고 609번. 자, 9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6,000명이 응시했대. 이때 응시자들의 점수가 평균이 310점이고 표준편차가 5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310, 50의 제곱 이렇게 따른대. 이때 표를 이용해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점수로서 그냥 아예 합격, 불합격을 이제 나눈다는 얘긴데, 뭐 다른 면접이나 이런 거 없이 점수로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1등부터 시작해서 총 지금 900명을 모집한다 했으니까 900등까지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합격자가 되는 거지. 901번째부터는 이제 탈락자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합격자의 최저 점수라는 건 얘를 얘기하는 거야. 900등의 그 점수를. 그래서 이 점수를 그냥 K라고 이제 두면 X가 K 이하일, 미친놈아, K 이상일 확률이 뭐인 거야? X가 K 이상일 확률이 뭐야? 이게 합격률이지, 합격률. 그렇지 않아? 합격률이잖아. 그럼 6,000명이 응시했고 900명 뽑는 거야. 6,000분의 900이란 얘기지. 이렇게. 맞아. 얼마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이거? 20분의 3인가? 20분의 3이 얼마야? 0. 얼마냐? 0.15인가? 그치, 0.15가 나오겠지. 됐어? 0.15. 이거 만족하는 K 구하라고. 똑같아. 똑같이 하면 돼. 그러면 이것도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야지. 일단 표준화부터 해볼게. 자, 이거 표준화하면 Z가 K-310점 나누기 50점 이상일 확률이 0.15라는 얘기니까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쪽에 있겠지. 요만큼이 0.15가 될 수 있잖아.
0.5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겠어? 0.35가 될 거 아니야. 그치? 0.35가 되는 걸 표에서 찾는 거지. 뭐야? 0.35는 1.04겠지, 그치? 그러니까 50분의 K-310이 1.04일 때를 만족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곱하면은 K-310은 얼마? 50 곱하면 얼마냐? 50인가 나오네. 맞지? 그래서 K 값은 362가 되겠지. 됐어? 맞잖아. 그치? 52 아니야? 맞지, 그치? 그래서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362점이다. 요 최저 점수에 대한 유형도 은근히 좀 나오니까 요것도 연습 좀 많이 해야 돼. 그 다음 14. 자, 6원인의 반 전체 학생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이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고 각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랑 6원이의 성적은 표와 같대. 이렇게 나와 있지. 이 상태에서 과목별로 6원이의 성적과 반 전체 학생의 성적을 비교할 때 6원이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래.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수학 점수를 70점을 받았어. 근데 학교 평균이 한 20점이래. 그럼 니네 겁나 잘 본 거잖아. 맞지? 그리고 뭐 이제 국어를 봤는데 국어는 90점을 받았대. 근데 학교 평균이 95점이래. 그럼 못 본 거 아니야,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해서 보겠다는 얘기야. 이 각 과목이 확률 변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표준화해서 같은 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일단 국어부터 보면 국어 성적이 지금 얘가 6원이가 85점이잖아. 표준화가 공식이 x-m 나누기 표준 편차였잖아. 그치? 요거대로 가는 거야. 이 x라는 건 6원이의 성적이 될 거고 여기서 반 평균은 70점이 나와 있지. 그리고 나누기 표준 편차가 15니까 계산하면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국어는 표준화를 했을 때 1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은 어때? 수학은 얘가 92 맞았고 반평균 72, 표준 편차 18이니까 18분의 20이 나오네. 그러니까 뭐 9분의 10인가 나오겠네. 맞지? 1보다 좀 크지? 그치? 그 다음에 영어는 88에서 74 빼고 16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얘는 16분의 얼마야 계산하면? 14인가? 그래서 얘는 8분의 7인가 나오네. 1보다 좀 작잖아, 그치? 그럼 뭐를 제일 잘 본 거야? 높을수록 잘 본 거야. 그치? 높을수록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정규분포에서, 그치?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수학을 제일 잘 본 거고, 그 다음에 국어를 봤고, 그 다음 잘 본 게, 그 다음이 마지막이 영어란 얘기지. 영어를 제일 못 봤지.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자, 이건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할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인데, 아까 저 이항분포 유형 한 4개 정도 있었던 거에서 이제 그 4개의 유형을 조금 다시 기억을 해보면, 보통 이항분포에서 뭐 예시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 이항분포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 평균이나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건 할 수 있어. 그치? 공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50 이상 60 이하일 확률을 찾고 싶어. 이항분포에서. 그러면 이걸 계산하려면 얘는 독립시행이니까 100시 50에 2분의 1에 100제곱부터 해서 100시 60에 2분의 1에 100제곱까지를 다 더해야 돼. 맞지? 그치? 여기서 확률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계산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또 이제 뭘 발견해냈냐면, 요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얘가 충분히 크면
이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를 수학자들이 발견했어. 오케이? 근사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정규 분포로 바꿔서 여기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게 이제 이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서 충분히 크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최소한 30회 이상이면 시행 횟수가 30회 이상 정도면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100회면 많이 충분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를 여기서 못 구하니까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표준화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지. 됐어?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야 되는데 평균 구하는 방법 우리 배웠잖아. 평균 얼마? 여기서 평균 얼마인데? 50이지. 곱하면 되니까. 50. 표준 편차는? 분산은 얼마야? 여기다 또 25래. 2분의 1 곱하면 25 나오잖아. 그지? 그게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규 분포로 만든 후에 얘를 이제 표준화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50에서 50 빼면 0. 그리고 60에서 50 빼고 5 나눠주면 2.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그래프가 아니라 표에서 찾겠다는 얘기야. 아마 0.477인가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하겠다. 됐어? 별거 없지? 문제에서 충분히 크게 나와. 애매하게 막 30회 이렇게 절대 안 나와. 100회, 400회, 막 600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크게 나오니까 그건 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며. 시행 횟수 겁나 크지? 192회면 엄청 크잖아. 그러면 얘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 192 곱하기 4분의 3이 얼마야? 4, 4, 16에다가 4, 8에 32에다 3 곱하는 거네. 얼마냐? 3, 8에 24에 3, 42, 144네, 그지? 144. 평균 144에다가 표준 편차는 요 144에 4분의 1 곱하면 되니까 얼마야? 4분의 1 곱하면 36인가? 그러면 6의 제곱이란 얘기네. 그치? 이렇게 정규 분포로 만들어줄 수 있고 이때 x가 13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쟤를 이용해서 표준화를 해주는 거지. z는 135에서 144 빼면 마이너스 얼마야? 9 나오네. 맞지? 9 나누기 이제 표준 편차 6이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지. 됐어? 마이너스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얘도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5 이상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0.5하고 0.4332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0.933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별거 없지? 그 다음 21.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졌대. 겁나 크지, 시행횟수. 그냥 이렇게 크게 나와. 이때 이제 1의 눈이 100번 이상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x가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상황에서. 그럼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시행횟수 720번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야. 맞지? 요게 이항 분포인데 근데 우리가 확률을 지금 100번 이상 130번 이하일 확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구해.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평균 120에 표준 편차는 여기다 6분의 5를 곱하면 되니까 10이 나오겠네. 10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보면 100에서 120 빼고 10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130에서 120 빼고 나눠주면 1이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또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요만큼. 그러면은 0.3413하고 0.477이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계산하면 0. 얼마야? 0.8185 나오나? 요게 답이겠지. 됐어? 쉽지? 되게 쉬워.
다음 25. 자, 어떤 학생이 정답이 한 개인 오지선다형 문제 100개에 임의로 답을 한대. 이때 A개 이상 문제를 맞출 확률이 이제 0.01일 때 A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확률 변수가 얘가 맞히는 문항수겠지. 맞힌 문항수? 맞힌 문항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시행 횟수 100번에 오지선다 문제니까 5분의 1일 거 아니야, 확률은. 맞출 확률이. 맞지? 그럼 요거에서 또 우리 찾고 있는 게 X가 A 이상일 확률을 0.01로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서 A를 찾으래. 그럼 또 확률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규 분포로 만들어서 계산해 봐야지. 자, 평균은 20에다가 표준 편차는 5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4의 제곱이 나오겠네. 그러면 요거 표준화 한번 해보면 Z는 A-20 나누기 4 해서 0.01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어디 있어? Z가 제 이상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확률이 0.01이 나왔다는 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지. 요쯤에. 그치? 이렇게. 이게 0.01이지. 그래서 이만큼이 0.49가 되겠지. 0.5에서 빼면 되니까. 그럼 0.49 되는 게 누구야? 2.5로 나와 있네. 그치? 2.5. 그러니까 요 놈이 2.5란 얘기야. 4분의 A-20이 2.5다. 그래서 A-20은 4 곱하면 10이 나오나? 그치? 그럼 A 값은 얼마? 30개란 얘기지. 됐어? 아이 쉽다. 왜? 여기 다야.